네, 안녕하십니까. 팀 엑소더스와 일의 신종 랜섬웨어 효과적인 이상탐지 솔루션 개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랜섬웨어란 사용자 파일을 암호화해서 인질로 잡고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코딩입니다. 올해 1분기 랜섬웨어 피해 현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총 2,565건의 공격이 있었고 그중에 국내 공격은 17건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의료 분야 같은 보수적인 인프라들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보수적인 인프라들이 공격을 많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이러한 보수적인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탐지 솔루션들이 시그니처 기반 탐지로 인해서 알려진 악성 코드만 탐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제로데이 대응 같은 대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윈도우에서 정상 도구를 사용해서 랜섬웨어가 악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존에 알려진 솔루션들의 카나리 방식을 랜섬웨어들이 선제 분석하여서 회피하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상행위 탐지를 바탕으로 대량 I/O, 독립적인 행위 신호 수집을 통해 랜섬웨어를 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탐지 후에는 실시간 차단을 해서 통합적인 EDR 솔루션을 기획하였습니다. 차단 후에는 실시간 대시보드나 보고서를 제공해서 사후 대응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제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을 수행하면서 오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커널 미니 필터를 통해서 행동을 기반으로 탐지하고 자동 대응까지 하는 통합 윈도우스 EDR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동작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널 모드에서 프로세스가 악성 행위를 수행하면 탐지 기능이 작동을 하고 이것이 악성 행위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대응과 기록을 합니다. 랜섬웨어의 악성 행위와 저희 솔루션의 탐지 기능을 매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행위는 권한 획득, 복구 방해, 파일 암호화 등의 공격이 수행되고 커널 모드에서는 악성 파일 실행과 파일 암호화를 탐지하여 차단을 하게 됩니다. 상세 동작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코어에서는 커널 필터를 통해서 커널 단위에서 작동하는 기능들을 구현하였고 두 번째 필터에서는 이상행위를 감지하는 코어입니다. 세 번째 코어에서는 감지된 신호들을 스코어링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지막 코어에서는 대시보드,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기록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코어의 동작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의 파일 I/O 기능을 커널 레벨의 콜백을 후킹을 해서 뒤에 코어 2에 이벤트를 보내게 됩니다. 또 뒤에 코어 3에서 이것이 이상 프로세스다라고 감지가 되면 프로세스를 차단하고 격리하게 됩니다. 행위를 감시하는 두 번째 코어의 기능입니다. 카나리 파일 프로세스 트리 감시, CMD 라인을 정규시간 감시하고 랜섬웨어가 작동 후 생성되는 랜섬 노트의 패턴을 식별해서 감지하기도 하고 매스 파일 I/O를 감시하기도 하고 또 커널 프로세스와 레지스트리를 감시합니다. 이상 신호가 들어오면 코어 3에서는 실내 게이트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 다음에 2분 동안 누적된 스코어를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험 등급을 판정을 하고 위험 등급이 일정 이상이 되면은 코어 1의 신호를 보내 커널 레벨에서 프로세스를 차단하게 됩니다. 스코어링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5개의 기준으로 나누어 등급 분류를 했고 150점이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스코어링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가 백업 복구 기능을 지운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능을 70점이라는 스코어링을 매기고 또 백업 복구 기능이 지우는 기능이 수행된 다음에 파일의 이름이 대량으로 변경이 된다면 40점을 추가하고 또 깔아둔 카나리 파일을 랜섬웨어가 건드리게 된다면 80점을 추가로 추가해 총합 190점의 스코어가 누적이 되면 즉시 프로세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 코어에서는 이벤트 스토어의 스토어 기능을 통해 SQLite를 사용해서 이벤트들을 저장하게 되고 한글 마크다운 리포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시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현재 통합 정보 상태를 보여주고 또 탐지된 이상행위들, 또 자동 대응 격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모두 종합해 또 보고서로도 제공을 해줍니다. 대시보드의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현재 보안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파트에서 위험도 현재까지 누적된 위험도 점수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현재까지 감지된 신호와 차단 격리한 위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버튼을 통해서 현재 어떤 기준의 신호들이 누적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다가 어떻게 차단됐는지, 어떤 악성 행위들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미틀이 어떻게 매핑된 해당 악성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이 프로세스의 소유자와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또한 해당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자원, 또 해당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 명령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가 된다면 어떤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가 됐는지, 강제 종료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강제 종료가 된다면 어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또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차단에 실패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보시면 cmd.exe는 킬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어 차단에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시스템 32 밑에 vss.admin.exe라는 프로세스가 cmd 라인에서 이상 백업 파일들을 삭제하는 행위를 수행을 해서 차단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현재 시스템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현재 대응 상태가 어떤지, 커널 드라이버의 연결 여부, 또 해당 EDR 솔루션이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화면은 프로세스를 격리하고 종료가 끝난 화면이기 때문에 강제 종료 대응 모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차단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조금 쉽게 서술을 하여 비전문가도 이해 가능하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틀이 어떻게 이상행위를 매핑을 해서 현재 어떤 공격 기법을 사용하고 어디까지 어떤 파일들이 피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아키라라는 의심 확장자로 파일들이 변경이 되고 136개 파일들이 영향을 받았고 한 개 파일이 실행이 되고 대응까지 0.68초가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더 자세한 탐지 사유와 랜섬웨어가 실행된 호스트, 또 프로세스가 실행된 경로 등 더 자세한 침해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고서는 시스템이 검증 가능한 원본 로그를 함께 제공하여 사람이 확인하고 시스템이 사후 포렌식에 사후 포렌식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원본 로그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서 실제 랜섬웨어를 바탕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테스트, 이상행위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저희 EDR 솔루션이 해당 이상행위들을 감지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전적 대량 암호화 버스트, 카나리 디코이 변조 등 고전적인 방식은 물론 락비트 확장자 변조기나 제자리 암호화, 저속 소량 암호화 등도 모두 탐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정상 탐지와 미탐, 오탐, 정상 탐지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레어 바자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는 실제 랜섬웨어 검체들을 수집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락빗입니다. 락빗에서는 커널 파일에서 심각도 경고가 떴고 차단까지 1.5초가 수행되었습니다. 포버스 랜섬웨어도 차단까지 1.5초 정도가 수행되었습니다. 카오스 랜섬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랜섬웨어도 마찬가지. 해당 랜섬웨어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랜섬웨어는 차단까지 0.5초 정도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랜섬웨어는 미분류 신종 샘플로 현재 어떤 데이터베이스 발견된 지 얼마 안 되어 기존 백신들에는 없는 랜섬웨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제 랜섬웨어를 실행했더니 프로세스가 목록에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신호 감지가 되어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150점을 초과해 위험 레벨이 되어 프로세스가 차단되고 보고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종료가 돼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섬웨어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방금 굉장히 공개되어 있는 그 랜섬웨어를 이용해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 너무 되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랜섬웨어가 생기는 이상 동작을 우리가 검출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버 크기나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사실 부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용하는데 큰 부하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파일 I/O를 거의 전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하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대상으로 한 제조업이나 의료업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스템에 부하가 갈 만한 작업들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능 감소는 감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 랜섬웨어 케이스는 잘 분류한 건 알겠는데 저희가 뭐 일종의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뭐 파일도 많이 바꿀 수 있고 진짜 이론도 변경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이럴 때는 조금 false positive를 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사례들도 혹시 예상되는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가 실제로 앞에서 시나리오 테스트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압축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압축을 하면 엔트로피가 높아져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특정 확장자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서 오탐을 잡아냈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랜섬웨어를 발견해야 되는 그 방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크리티컬 점수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150점을 만들었는지랑 그리고 카나리 했을 때 80 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데이터 기반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랜섬웨어도 버전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중치는 저희는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맞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스코어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카나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가 건드릴 일은 잘 없지만 저같이 좀 컴퓨터를 자주 만지거나 하는 사람들은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아예 프로세스 격리까지는 아니어도 크리티컬을 분류해서 한 번 정도의 유예는 주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름 쓰기 폭주나 대량의 I/O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용자 환경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수를 책정을 했고 또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를 돌리면서 일부 가정치들을 수행을 하면서 스코어링을 책정했습니다. 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결국 이상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걸 탐지하는 거잖아요. 결국 초반에 탐지해서 되도록 많은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존에 있던 백신 프로그램에서와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신도 이런 이상행위는 어느 정도 탐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백신들은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인터넷 연결을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외부와의 통신이 있어야 계속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고 혹은 인터넷이 아예 없으면 작동이 되지 않는 백신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조업이나 의료업계 같은 폐쇄적인 인프라에서는 저희가 같이 인터넷이 없는 솔루션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팀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